작년 이맘때쯤 구독자분 요청으로 분석했었던 채권에 투자해서 월배당을 주는 HYT를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약 11%의 배당 수익률을 주는 상황에서 작년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숫자를 통해 확인하면서 이제는 투자할 만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HYT는 후순위채에 집중 투자하는 CEF 펀드인데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상승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 이자율 리스크 때문에 당시에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었죠. 그때 우려했던 대로 2022년 올해 들어서 미국 중앙은행이 연달아 금리 인상을 급격히 진행하면서 현재는 3% 이상의 굉장히 높은 기준금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들의 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HYT 역시 주당 12달러가 넘었던 내재 가치가 현재는 9달러로 25% 정도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이것보다도 더 가파르게 하락했는데요. 작년 말 12달러 이상에서 31% 하락하여 현재는 8달러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배당 수익률은 오히려 크게 증가했는데요. 작년에 7% 후반이었던 배당 수익률이 현재는 11% 초반까지 상승하면서 이 절대값만 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입니다. 지금 타이밍에 다시 HYT 분석을 시작한 것도 이제는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올랐고 HYT의 주가는 많이 하락했고 덕분에 배당 수익률도 증가했으니 지금 가격대면 투자할 만한지 보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여러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하나씩 분석할 텐데 참고로 HYT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투자 방식, 과거 성적 등은 작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최근 1년간의 변화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격과 내재 가치의 괴리에 대해 얘기해 볼 텐데요. 일반적인 ETF와는 다르게 CEF의 특성상 주식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 가치와 시장 가격에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산 가치보다 2%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은, 즉 HYT가 살짝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2022년 현재는 8에서 10% 정도의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순자산 가치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채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저평가일 때 매수를 하는 게 당연히 이득이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번엔 레버리지, 즉 차입금 리스크를 보겠는데요. HYT의 운용사 블랙락에 의하면 이 펀드는 차입금을 사용해서 운용 전략을 펼치는데 차입의 규모가 총 운용액의 3분의 1, 33%까지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31% 이상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크가 높다고 평가했는데요. 다행히도 2022년 9월 말 기준의 레버리지는 25%대로 30%가 넘었던 작년보다는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도 금리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레버리지 비율이 낮아진 건 그만큼 리스크가 감소하여 HYT가 조금이나마 더 안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배당금을 더 자세히 보시면 작년 분석 영상에서 배당금은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기준금리의 장기적인 감소 추세로 인해 함께 감소하는 추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월배당 데이터로 보면 적어도 2019년부터는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안정성을 찾아간 모습입니다. 하지만 작년 영상에서도 다루었듯이 HYT는 약간의 ROC 이슈가 있었는데요. 배당금을 유지한 건 좋지만 2020, 21년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원금이 일부 포함되어 월 분배금을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부정적 상황이었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가장 최근 2022년 상반기 공시 기준으로는 더 이상의 ROC 없이 순수 이자 수익으로만 배당을 감당하고 있는 게 긍정적이죠. HYT가 보유한 채권들의 신용등급 그리고 투자 지역은 작년 대비 거의 비슷했는데요. 하지만 투자한 채권 포트폴리오의 평균 만기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년 이내 만기 자산이 20%였고 1에서 3년 만기가 20%로 단기 채권의 비중이 꽤 높았는데요. 하지만 2022년 현재 이렇게 짧은 만기의 채권들이 다 합쳐도 14% 정도로 많이 감소하였고 그 대신 중기 채권으로 자산 비중이 옮겨갔습니다.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겠는데 이자율 상승 리스크가 더 높아진 건 부정적이지만 이 방식을 통해서 최근 이자 수익을 더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태까지 분석한 걸 종합해보면 1년 전과 비교해서 HYT는 이런저런 리스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근 1년간 HYT의 가격 하락은 주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진행됐기 때문에 최종 투자 판단을 내리기 전에 미국 채권 시장의 상황 변화를 금리와
신용 부도 리스크로 나누어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금 채권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준금리가 얼마나 더 인상될지인데요. 금리가 인상된다면 당연히 HYT의 내재 가치, NAV도 추가 하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신평사 S&P에서 발표한 각 채권 신용 등급별로 수익률 트렌드를 확인해 보면 최근 금리와 채권 투자 기대 수익률이 올라간 상황이지만 금융위기가 왔었던 2008년, 9년과 비교하면 아직도 더 상승 여력이 남아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최근에 급격한 채권 수익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높게 유지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도 채권 수익률이 더 증가하는, 즉 채권의 가격은 추가 하락할 리스크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런 금리의 방향성 외에도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건 채권의 디폴트, 즉 부도 확률인데요. 특히 HYT는 신용 등급이 낮은 후순위 채권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 하락 국면에 상당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다른 신용평가사 피치 레이팅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겠는데요. 여기선 현재 미국 채권 시장에서 경제 불황이 다가오면서 실제로 채권 부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현재의 약 1%보다 3, 4배 더 높은 3, 4%까지 부도율이 올라갈 거라고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P에서는 이 미래 채권 부도율을 3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는데요. 만약 현재 정도의 흐름을 유지한다면 2023년 6월에 디폴트 비율이 3.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록 증가 추세는 빠르지만 그래도 전체 장기 기간의 평균인 4.2보다는 낮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긍정적 시나리오는 올해 안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그로 인해 금리 인상 리스크도 사라지고 경제가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부도율이 1.75%로 현재와 비슷한 국면을 유지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뉴스에도 보도되고 있듯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정적 시나리오로 갈 확률도 높아 보이는데요. 이 6% 부도 시나리오에서는 113건의 디폴트 케이스가 내년 6월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HYT 같은 하이힐드 펀드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 뻔합니다. 보고서에도 언급한 것처럼 아직은 금리 인상의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의 하이힐드 채권 수익률이 코로나 사태 초기 때처럼 꽤 높이는 올라왔지만 저때 정부가 시장에 돈을 풀면서 대응한 것처럼 현재 유동성이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HYT에 대한 제 투자 판단을 공유해드리면 현재처럼 금리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HYT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심지어 금리가 추가로 상승하지 않더라도 경기 불황기에 진입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더라도 후순위 채권에만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HYT에는 투자하지 않았지만 이보다는 더 적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상승하는 금리, 채권 수익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변동금리 채권 ETF를 분석하고 있으니 향후 결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HYT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내년쯤에 매크로 국면이 변화된다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지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HYT는 구독자분들의 댓글 요청으로 처음 분석을 시작하게 된 종목이니 이렇게 자세한 분석을 보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좋게 보시는 이유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